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골드만삭스 측에서 이 S&P 500 지수가 연말에는 5,200까지 갈 수 있다며 전망치를 올려잡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여러 가지 기대 요소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되는 시점인데요. 들려오는 뉴스들 정리하면서 전략까지 같이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장이 어땠는지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어제 시장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올라선 채 거래를 마쳤죠. 제목을 입장 바꿔 생각해봐 라고 썼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투자를 많이 해주는 이들의 시각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꽤나 강하게 시장에 죄송합니다.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부라도 완화되는 가능성에 외국인들은 베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외국인이 현선물 합해서 1조가 넘어가는 자금을 시장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저PBR 대형주로 집중이 됐고요. 또 외국인의 수급 중 다수가 SK하이닉스로 유입이 됐지요. SK하이닉스가 어제 3% 이상 올라갔고요. 삼성전자도 1.4% 상승했습니다. 이들의 영향을 준 뉴스는 어제 전해드린 내용 중에 JP모건이 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코멘트를 냈다는 보도,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133조 반도체 펀드를 조성해서 반도체 회사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반도체 대형 종목에도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다 저PBR 종목군에서 상승을 보였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코스피는 1% 이상 올랐으나 코스닥은 0.1%. 그래도 장 후반에 조금 힘을 내면서 겨우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본다면 결국 정부 정책을 외면하지 마라라는 교훈을 얻은 느낌이죠. 어제 저PBR 종목군이요. 그 전거래 브리핑 내용과 동일합니다. 기업 밸류업 이제 프로그램 발표 날짜를 확정해줬고요. 세제 인센티브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시장의 여러 가지 기대 요소를 올렸습니다. 거기다가 월말 배당 투자 수급 유입도 있었고요. 공기업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강화됐죠. 그래서 저PBR 섹터들, 보험, 통신, 지주, 운수장비, 유통 등이 강세였고요. 전기가스가 유달리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저PBR 종목군들 내에서 공기업 관련 기업들이 어제 강한 갭 메우기를 보여주면서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2월 26일로 날짜가 확정이 됐고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죠. 기업 입장에서 자사주 소각 시 비용 처리로 법인세를 감면해준다던가 혹은 정기 대비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 결국 주주 환원을 위한 무언가를 할 경우 그만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기업에 대해서도 관련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상장 공기업의 주주가치 재고 세부평가 항목 도입이 예정된다라는 소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주주 환원을 할 경우 그것은 경영실적평가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정부의 입김이 더 강하게 그리고 이것이 평가 실적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공기업을 다시 들여다볼 만한 요인이 충분했던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장에 상장돼 있는 공기업들의 주가 강세였는데 보시다시피 지역 난방공사 어제 정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상한가를 나타냈고요. 한국가스공사도 무려 13% 가까운 급등 나타냈죠. 한국전력 역시나 추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0% 쪽이요. 그 밖에 공기업도 흐름이 괜찮았어요. 강원랜드, GKL, 한전기술, 그리고 대주주가 국민연금인 KT까지도 주가 강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달리 유틸리티 쪽이 좀 더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따로 떼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틸리티로 어제 수급적인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외국인의 유틸리티 업종 지분율
어제부로 이제 11%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근 5년 내 유틸리티 지분율 고점이 23%, 그러면 23 빼기 11 해서 12% 정도 더 있을 것이다. 외국인이 살 만한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유틸리티 업체들의 원자재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이들의 실적에 보탬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죠. 그중에 하나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지금 미국이 너무나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천연가스 가격이 3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발전 원가가 절감된다라는 것의 측면에서도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한전의 총 부채가 210조이다. 총선 이후에는 이제 민심 잡기 이후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동안 막아놨었던 요금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형성됐습니다. 참 때마침 여러 가지 이슈가 같이 맞물리면서 어제 유틸리티 쪽 종목들이 더 괜찮은 시세를 보였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지 궁금해지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전략 잠시 후에 챙겨볼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밖의 종목으로 봤을 때는요, 이슈와 일정에 충실했던 증시였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이슈로 인해서 의료 공백 대안과 수혜 이슈로 원격 의료, 교육 쪽 종목들 여전히 강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수정앵커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준 내용이고요. 시세 반영도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려오는 뉴스상의 내용들 잘 파악하시면서 조금 기민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자세히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요. 관련한 종목들이 뭐 전체가 나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종목들 시세가 괜찮았습니다. 크라우드웍스는 20% 가까운 급등 흐름 보여줬고요. 플리토나 브리치텍 등의 종목도 강세였죠.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쪽 흐름이 좋았어요.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일부 증권사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같은 달 탐사 횟수가 증가하면서 이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쓴 영향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임시국회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수은법 개정안이 여기서 처리될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다만 이 이후에 관련한 내용이 처리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요 기대는 살짝 좀 지워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올라간 쪽의 내용이었고 이쪽은 조금 중립적인 내용이고요. 2차 전지 쪽이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이제 장전 브리핑에서 전달 드릴 때 바이든의 배출가스 기준 완화 계획에 대한 코멘트를 드렸었는데요. 이 이슈와 함께 글로벌 최저 한세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배터리 셀 업체들 중심으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형주단의 하락이 조금 도드라졌죠. 자, 그래서 이 글로벌 최저 한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OECD 주도로 글로벌 140개국이 합의한 조세 제도입니다. 연결 매출액 1조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사업 소재 국가에서, 그러니까 해외에 나간 기업이 15% 이상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다라는 내용인데요. 15% 이하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그 남은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토해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국가적 합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1월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세계 최초로 적용하느냐, 거기에 대한 말이 참 많았는데, 일단 정부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 자회사가 우리나라 모기업이 있고 그 자회사가 해외에 나가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과세 대상이 된다면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그 국가에서 과세권을 가져간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기업이 세금을 낼 경우 우리가 가져오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먼저 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대다수 국내 대기업입니다. 해외 자회사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 더 영향권을 들 수 있겠죠. 신고와 납부 기간은 2026년 6월 말까지 어느 정도 기한은 있습니다. 일단 이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배터리 쪽이 부담을 받았는데요. 왜인지 좀 볼게요.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 방식 중에 소득 산입 규칙이 있습니다. 저율 구성기업에 귀속되는 추가세액, 모기업이
보유한 지분율만큼 부담한다라는 건데 말이 조금 어렵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LG화학이 모기업이고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서 IRA 보조금을 받게 될 경우 세제 혜택보다는 직접 환급을 선택해서 받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 개정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받게 되는 보조금을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15% 이하의 실효세율로 만들게 되죠. 그러면 남은 차익 부분을 LG엔솔의 모기업인 LG화학이 토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G엔솔이 IRA로 인해서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모회사인 LG화학이 때려맞는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배터리 쪽에 대한 어제 심리가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락 흐름이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영향권이 들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분명 부담스러운 내용인 건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기대 회로를 좀 돌리고 있는데요. 메리츠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LG화학을 매수하자, 비중 확대하자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LG화학 이 예외 조항을 맞추기 위해서 LG엔솔의 지분을 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소득산입 규칙의 예외 조항으로 봤을 때 해당 주체에 대한 외부 투자자 지분 비중이 20%를 넘어갈 경우 최종 모기업은 세금 납부의 의무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분율을 맞추고자 만약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팔게 될 경우 세금을 내야 되는 것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지분을 파면서 이제 현금을 확보하게 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라는 의견인 거죠. 그래서 메리츠에서는 LG화학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관련한 내용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추적해서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일단 1번의 고민은 외국인의 선물 매수 누적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지난 연말에 엄청난 선물 매도를 보여서 그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부메랑처럼 올해는 선물 매수 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꽤 많이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온 건 아닌가라는 고민이 된다라는 겁니다. 코스피 ADR도 120 너머로 과열권에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자, 저PBR 쪽으로 초점을 맞춰 본다면 저PBR 정책 공개가 임박했습니다. 바로 다음 주이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저PBR 쪽에 대한 수급 유입도 있었고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거죠. 이 기대치를 충족할 무언가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을 벤치마킹한다라는 내용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시장이 환호할 만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어떻게 적용되는가가 중요한데 그 내용 업데이트를 염두에 두면서 살피시길 바라겠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래서 어제 공기업처럼 못 올랐던 저PBR 종목군들이 갭 메우기에 나설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대안으로는 중국 쪽도 체크해봐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의견인데요. 중국이 휴장 이후에 개장했고 어제장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그리고 중국의 리창 총리가 경제 신뢰를 위해서 지금 강력한 조치를 내놔라 라며 지자체에게 촉진했다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래서 중국이 조금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못 오른 저PBR 모멘텀으로 봤을 때 중국 관련한 기업인데 저PBR 종목인 업체들 체크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잊고 있긴 한데 어제도 이제 엔캠 등의 종목 등이 강했죠. 이 종목의 모멘텀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액 쪽 모멘텀도 있겠지만 5월 MSC 편입 후보군이라는 것도 강한 모멘텀일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게 흘러간다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종목으로의 수급 쏠림이 나올 여지도 있다라는 점, 이들 종목을 계속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엔캠이 강하게 나가다 보니까 엔캠의 주요 관계사인 광무나 중앙첨단소재도 계속된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 외에서도 전해액 관련한 기업들이 추가 상승을 나타냈고요. 엔캠과 광무, 중앙첨단소재, 지금
진만쌤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긍정의 이야기를 줬고 AS에서도 계속 보유 의견을 줬던 종목들입니다. 잠시 후 다시 한번 AS 가져볼게요. 이번에는 팔라고 할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임박했다라는 점도 반도체 종목에 대해 조정시 매수 관점일지 아니면 빠르게 팔고 다른 섹터로 이동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시점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살펴봤고요. 잠시 후 연결고리 이어가겠습니다. 자, 섹터 뉴스는 오늘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쇼핑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유통과 전자결제 준비해 봤습니다. 쇼핑하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가끔씩은 가격 상관 안 하고 다 담아버리고 싶다. 그러니까요. 네. 다 쓸어버리고 맞아요. 그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런 말 한 번쯤 해보고 싶은데 네. 여기 플랫폼을 이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무인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테무입니다. 테무에서는 파격적인 하나의 슬로건을 제시를 했는데요. 억만장자처럼 쇼핑하세요입니다. 테무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가격들이 워낙에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테무 보면 온라인 쇼핑계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혁신 같은 경험을 제공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인 핀더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2022년 9월부터 출시가 됐고요. 2023년에는 미국의 쇼핑앱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대 90% 할인, 90일 이내에는 무료로 반품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만 들었을 때 정말 이렇게 팔아서 남는 게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들긴 하는데요. 1월에 테무 앱의 신규 설치 건수도 224만 건을 기록을 했다고 하죠. 구글 플레이 쇼핑 앱에서도 1위라는 자리를 공고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고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이렇게 지금 쭉 한국에서 이용자가 늘어난 걸 보면 중국의 직구 금액도 같이 증가했다라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을 보시면요. 2019년에 5천억 원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나서 빠르게 2021년에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이후부터 2022년, 2023년까지 연간으로 봤을 때는 2배나 증가한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는 중국에서 직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는 부분 지표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핀더더가 굉장한 인기를 테무 덕분에 누리고 있다 보니까 주가 상승률도 대단합니다. 최근에 1년 동안 상승률 보시면 핀더더가 63%가량 올라갔습니다. 아마존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지만 아마존도 92% 정도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가량 주가는 밀린 상황입니다. 중국의 이커머스 업계에서도 10년 만에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알리바바가 80%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갔고 징동닷컴이 한 11%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2강 체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게 핀더더가 되겠죠. 2015년에 상장이 된 기업인데요. 처음에는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으로 이용이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테무까지 출시를 하면서 굉장한 사용자 수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핀더더가 상장하고 나서 1년 만에 핀더더가 출시가 되고 나서 사용자 수 1억 명을 확보했었고요. 빠르게 3년 만에 나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 알리바바나 징동닷컴 쪽에서는 나스닥 상장까지 10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본다면 굉장한 성장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시장에서는 별 볼 일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워낙에 핀더더가 요즘에 무섭게 성장하다 보니까 작년에 알리바바의 기업의 인트라넷에는 한 직원이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별 볼 일 없었던 핀더더가 곧 맏형이 될 것이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잠이 안 온다라는 내용까지 글을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핀더더는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요. 알리바바나 징동닷컴 쪽이 어떻게 보면 주력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비해서 틈새를 잘 공략을 했습니다. 소비력은 떨어지지만 인구의 70% 이상이 살고 있는 지역인 3, 4선 도시를 공략했고요. 초저가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위챗페이와 제휴를 해서 어플만 깔면 바로 결제가 될 수 있는 편리함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사람인 MD가 있는 게 아니라 이 AI가 데이터 기반의 상품 유통을 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AI 온라인 쇼핑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열기도 했습니다. 상품 거래처와 직접 협력을 하기 때문에 마진이 낮고요. 대량 공동 구매도 유도를 하고 있고 지인 간의 구매를 유도한다든지 현금성 이벤트 같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틈새를 잘 노렸다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테무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핀더더가 사용자 수를 9억 명 정도를 확보했었는데 이번에 이 중국에서 정말 잘 됐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해외에다가 적용을 한 거죠. 테무를 내면서 40여 개국에 진출했다라고 합니다. 테무가 핀더더의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가량 되는데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4%나 늘어났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컨센서스 넘어섰고요. 이제는 새로운 AI 이커머스 시대가 열렸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 알리바바의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50%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비상 모드에 들어갔죠. 창사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조직 개편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이제는 소비자 간의 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에 우리가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테무와 알리 덕분에 국내에서도 좀 훈풍을 받아가는 쪽에 있습니다. 물론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 쪽의 플랫폼들이 너무 많이 성장을 하면 11번가나 쿠팡 같은 국내 쪽이 위협을 받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또 수혜주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중국 쪽의 쇼핑 플랫폼 중에 쉬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국내에서도 우리가 수혜주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NHN KCP가 될 텐데요. 4개월 사이의 주가는 최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84%가량 올라왔습니다. 테무의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분기 거래 대금은 12조 원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그동안 단점으로 꼽혔던 느린 배송과 품질을 보완해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요. 결제 호조 덕분에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얘기합니다. 결국에 이제는 중국의 직구라는 게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를 잘 형성하고 있고요. NHN KCP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은 가맹점을 확대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한진 같은 경우에는 테무의 메인 배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월에 서비스 시작하고 나서 국내 앱 다운로드 수도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았어요. 특히나 2025년에는 매출 3조 원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택배를 전담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테무의 물동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주가 보시면 4개월 사이에 정말 많이 올라갔고요. 한 달 사이에 보더라도 이 NHN KCP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관련주들을 우리가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까라는 고민도 있는데요. 이러한 관련주들 중에서도 어떤 쪽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테무 같은 경우에 메타의 매출 성장에도 한몫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관세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마진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부분을 이용했고요. 남아있는 예산을 모두 다 광고비에 쏟았다고 합니다. 테무가 지난해 메타의 광고비로만 1조 원 넘게 지불했다고 하고요. 메타 CFO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 중국 광고주들이 쓴 비용 덕분에 이번에 메타의 매출 이익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서 유통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 테무의 어깨에 잘 올라타서 훈풍을 좀 받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다른 유통이나 전자결제 관련주 중에서도 볼만한 쪽 있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앵커의 또 보기입니다. 1월과 2월에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 브리핑 좀 많이 해드렸는데요. 어제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미국 상장을 위해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정했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이르면 6월쯤에 상장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 웹툰 측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어제 웹툰 관련주들 이렇게 시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시세가 더 나올 수 있는지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더보기입니다.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죠. 올해도 최대화되는 AI고요. 거기에 6G까지 추가가 됩니다. 이 미래가 먼저다라는 핵심 주제 아래 여러 가지 6개 정도의 주제들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체크해보면 5G, 6G, AI 이런 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AI나 6G 관련주들 미리 또 체크해볼 부분들이 있을지까지 같이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웹툰과 또 MWC를 염두에 둔 관련한 종목군들 얘기해 주셨고 추가적으로 또 어떤 이슈들에 관심을 둬야 될 것인가 박앵커의 연결고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삼성 관련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체크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측에서도 반도체 패키징에 MUF, 그러니까 몰디드 언더필 소재를 쓰는 것을 도입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HBM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HBM이 말 그대로 이렇게 칩을 수직으로 적층합니다. 기존의 SK 하이닉스 공정 같은 경우는 여기에 TSV 공정으로 구멍을 뚫어서 이 전기를 통하는 간극을 연결하게 되죠.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기존의 MUF, 몰디드 언더필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었고요. 비전도성 접착 필름, NCF를 사용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MUF 경화 장비를 구매해서 결국 삼성전자도 이 몰디드 언더필 소재들 도입하는 것인가, 그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이 삼성이고 이쪽이 SK 하이닉스인데 공정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생산성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한 방침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서 만약에 이 삼성 측에서도 MUF를 도입할 경우에는 훨씬 더 패키징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분석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 관련주로 이렇게 참고용으로 적어냈습니다.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네페스, 코리아 서키트 등이 되겠죠. 어제 심택은 또 이슈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 엄청난 관심이 쏠려 있진 않죠. 저 PBR 쪽에 하루 이틀 집중된 관심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관심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이슈가 있고 연결되는 종목군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정리로 하나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가상자산 총선 공약에 과세 유예나 법인 투자가 담길 것인가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제 내일이면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트코인 ETF 거래에 대한 법인 투자 허용이 검토되고 있고 코인 비과세 금액이 크게 확대되는 것에 대한 검토도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 역시나 시간 외에서 관련한 종목군들이 강세였어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우리기술투자 등이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인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게임이나 STO 혹은 코인 관련한 투자를 한 업체들로 추려지고 있죠. 관련해서 연결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코인 얘기가 나와서요. 이거 하나 짚고 가려고요. 월드코인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4,200원에서 10,000원 너머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샘 알트먼이 개발한 코인이죠. 그래서 월드코인의 아버지 이러면 샘 알트만을 다들 떠올립니다. 지금 오픈 AI의 새로운 AI인 소라가 호평을 받자 결국 샘 알트먼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고 관련해서 월드코인 쪽에 대한 시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코인 관련한 소식 두 번째 연결고리로 넣어봤고요. 세 번째 연결고리입니다. 앞서 수정 앵커가 얘기해 준 것과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어떻게 미국인들의 쇼핑카트를 차지했을까? 결국 알리, 테무, 쉰, 틱톡 이런 중국 쪽의 이커머스가 미국과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것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결제나 혹은 택배, 물류 쪽도 당연히 관련주로 체크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 관련주로 볼 수 있는 것은 광고, 인플루언서 혹은 IT 플랫폼 업체도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월 2일에 관련한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틱톡 아니고 틱톡입니다. 제가 오타를 냈네요. 바꿔주시죠. 와, 마법처럼 바뀌었어요. 자, 틱톡 모든 동영상에서 쇼핑 가능한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영상을 보다가 이 물건 뭐지? 하고 톡 건드리면 거기에서 쇼핑몰로 연결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테스트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2월 2일에 전달을 드렸었고요. 이럴 경우에는 결국 이커머스 전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고 거기에서 연결되는 파생되는 관련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결제도 들어갈 것이고요. 광고 인플루언서나 IT 플랫폼도 마찬가지겠죠. 온라인 이커머스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결국 그것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카페24, 구글의 투자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도 수혜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광고 인플루언서 쪽
업체들 어제 시간 외에서 플레이디가 상한가 부근에 갔고요. 모비데이즈, EM넷, 와이즈버즈 등의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레비코퍼레이션과 같이 인플루언서 관련한 종목들도 시간을 시세를 내기도 했어요. 카페24는 레비코퍼레이션과 같이 인플루언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유튜브로부터 투자를 받았던 이력도 있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 한 번씩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슈들 잘 추적하시면서 그것의 연결고리가 시장에 어떤 종목으로 이어질지를 고민해보는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어제 전해드렸던 기다려봅니다 뉴스죠.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목요일 새벽에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주겠죠. 테슬라 연속 반등 체크하자 해서 2차 전지 쪽도 일단은 넣어놨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바이든 뉴스나 글로벌 최저한세 이슈로 2차 전지 쪽 심리는 조금 위축돼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평균 3, 4월 수익률이 괜찮다라고 하는데 어제는 그렇게 일부 종목 제외하고는 관심받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어제는 온통 26일에 있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 발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공기업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좋았고요. 앞서 수정 앵커 말씀 주신 MWC24 다가오는데요. AI 폰 대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온디바이스 AI가 또 자극받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이슈가 뉴스에 따라 영향권에 드는 섹터 돌고 도는데 저희가 계속 추적하면서 전략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뉴스 7이었고요. 전략 지금부터 이어가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민되는 시장이네요.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선전했고 그 밖에는 온통 저PBR 종목군들의 강세가 도드라졌던 하루였습니다. 쌤이라면 지금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어요? 둘 다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바로 들어올 줄은 몰랐는데 일단은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이 아까 방금 민영권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21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과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너무나 과열권에 진입한 것도 사실이고요. 실적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AI 매출이 동반이 되면서 여기서 더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가 시장에서 이제 도끼 눈을 뜨고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내가 물려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과열권에 진입돼 있는 종목 혹은 이제 오늘 시세를 분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들어가신 분들께는 굳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과열권에 진입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다만 매번 그랬듯이 엔비디아는 실적 때 매번 강했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후루에서 어느 정도 비중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만 제외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실적 관련돼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저PBR 관련된 이야기를 지켜보기보다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 더 오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더 상승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PBR도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주주 환원책을 보여주는지 여부가 관건인 것 같은데 이제 주주총회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인데 여기서 과연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이어질지 혹은 배당률이 조금 더 높아질지 관련돼서 만약에 추가적인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면 그쪽 기업에 대해서 이제 사실 주주환원책이라는 게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 시작을 하게 되면은 매년 그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관점에서 주주총회 전후루에서 한 번 정도의 옥석 가리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그 전에 일반 테마성 이슈로 많이 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제시를 드리려고 하고요. 또 3, 4월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들은 한 번 정도 눌림에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저PBR은 저PBR인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봐서 지금 당장 오르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주주환원책을 실제로 보여주는 현대차나 기아 같은 기업들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긍정적 이야기를 계속 주셨기 때문에 이미 말씀 주신 내용을 따랐다면 수익이 나 있을 건데 더 보유인 거죠? 이제는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미 정말로 이제 두터운 매물대를 뚫어냈기 때문에 네. 현재 구간이 가장 저점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즉 잔파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1, 2% 빠지고 3, 4% 빠지고 이런 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궁극적으로는 높은 곳을 향해 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이에 따라서 저 PBR 관련된 이야기의 뭐 부품사라든지 이런 자동차 섹터 다 전반적으로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지금 완성차 업체 갖고 계신 분들 이미 뭐 어제 사실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 별로 안 좋은 기사가 나왔죠. 다만 이게 또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서도 호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너무 이제 집행이 즉 이제 돈을 너무나 투자금을 많이 집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약간 숨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상황이 나온 것도 사실이고요. 네. 내연기관도 현대차 기아도 이미 잘 팔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완성차 업체들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일단 오케이. 그러면 삼성물산이 1월 30일 종목이란 말이죠. 수익률이 좋아요. 지주사로서 삼성물산은 보유 5월 매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이전까지는 충분히 끌고 가도 될 만하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제는 뭐 이미 달리는 말에 또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기 좀 아쉽다. 추가적으로 더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저 PBR 쪽에 어제는 지역 난방공사랑 이런 한국가스공사 이쪽이 천연가스 가격 하락과 맞물려서 좀 좋은 시세가 났잖아요. 유달리 좋았단 말이죠. 이쪽은 어때요? 저도 지금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은 게 사실 지금 정책적인 모멘텀 총선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주들이라든지 네. 혹은 국민들에게 이제 좀 입맛에 맞는 혹은 이제 좀 자극적이 될 만한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당장 첫 불씨를 이제 좀 띄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한 2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한 뭐 2, 3일 정도 이제 좀 잔파동은 있어서 쉬어가지만 한 번 정도 장대 양봉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천연가스 가격 급락이 네. 실적 개선세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만쌤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그 안에 꼬리 질문으로 한 서너 개를 더 폭격을 했네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잠시 숨 고르게 하고 계시고요. 다음은 소비 트렌드를 바꾼 중국의 테무와 알리, 그러니까 중국 이커머스의 공세가 거세다라는 얘기를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간간히 전해드리고 있었는데 관련해서 택배주 작년 연말에 이미 말씀을 주셨었기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투자해서 수익이 나기도 했습니다. 택배나 전자결제 혹은 광고, 인플루언서, IT 플랫폼 여러 분야에서 수혜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가장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까요? 네, 일단 테무나 알리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유통 쪽이 이미 많이 올랐고 네. 관계사로서 CJ 대한통운이나 이런 이제 유통 업체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이 돼서 주가가 실제로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신규 매수를 권유드리기엔 너무나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당장의 매력적인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따 이어서 좀 이제 매력적인 가격대에 온 유통주는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 일단 요즘 이제 SNS 저도 쓰는데 테무가 또 광고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제 알리도 그렇고 테무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한번 어플을 깔아봤습니다. 근데 좀 매력적인 거 많은 거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굳히기를 들어가려는 여러 가지 광고 이제 집행금이 꽤나 많아서 아마 추가적으로 관련된 이슈들이 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무나 알리 쪽 보시게 된다라고 이제 NHN KCP죠. 이제 요 관련주 한번 어제 좀 돌파가 결제 나왔는데 쪽이요? 결제 네.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KG 이니시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테무나 알리 쪽 집중해 보시는 분들께서 다만 순수하게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이제 두 종목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덜 오른 유통 쪽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최근에 유통 쪽이 매번 저 PBR 관련된 이야기들이 같이 겸임이 되면서 조금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고 덜 오른 종목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종목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차가 잘 나가죠. 근데 현대차가 잘 나가면 당연히 현대차의 관계사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글로비스 유통 쪽으로 이제 운송 쪽 맡고 있는데 당연히 현대차의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련돼서 조금 더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신세계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어느 정도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는
되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또 매출이 꽤나 잘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백화점, 현대백화점과 이제 신세계 두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신세계가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더 오르는 유통 쪽을 찾아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대글로비스와 신세계 두 종목을 코멘트 드리면서 지금 현재 뭐 좀 안정적으로 매매하기 딱 좋은 적기다라는 말씀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시장에 대한 고민에서 못 오른 저 PBR이 이렇게 갭매우기를 강하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또 못 오른 저 PBR을 만약에 시장이 찾는다면 말씀 주신 종목들도 들어갈 여지가 있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신세계 얘기해 주셨고 알리테무 쪽에서는 결제 종목들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보자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만 더요. 네이버 치지직이 오늘부터 누구나 이제 방송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 있을 때 또 광고주가 움직임 봤는데 앞서 알리테무 뭐 틱톡샵 수혜로 광고주 생각을 했을 때 이것도 광고주도 코멘트 해주세요. 저 광고주들을 말씀을 드리면 또 급작 질문했으면 네. 당황스럽게 한데 일단은 틱톡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SNS 쪽의 마케팅이 조금 활발하게 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뭐 레브코퍼레이션이나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의 영역에 진입된 것도 사실이고요. 아까 이제 웹툰 쪽도 다뤘고 이제 네이버 쪽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추가적인 매출이나 광고 쪽에 지금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더 좀 빠진 종목들이 사실 이제 굳이 지켜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좀 시세가 나왔던 레브코퍼레이션 쪽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서 좀 많이 밀려서 사실 이제 차트상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바닥권에서 꽤나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뭐 네이버 취직 쪽으로 한번 보시는 분들께서 MBT나 이제 이쪽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만 스픽을 갈 텐데 오늘은 진만 스픽이 아니라 우리가 ASR 종목들이 많은데 맨날 시간 부족으로 AS를 못해서 오늘은 진만 스픽 대신에 AS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진만쌤 하면 엔캠 팔까요? 했더니 아니요. 팔까요? 했더니 아니요. 팔까요? 아니요. 이 답변을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무서울 정도였는데 진만쌤이 맞았습니다. 엔캠이 계속해서 올라가요. 이게 단기간 수익률이라는 게 더 놀랍기도 하고요. 엔캠과 함께 광무와 중앙첨단 소재도 같이 봐야 한다. 엔캠의 시세가 살아있는 이상 그런 얘기 주셨어요. 광무랑 중앙첨단 소재도 엄청나게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세 종목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제 30만 원에 진입이 돼서 저도 이제 뭐 이게 빨리 올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전에 에코프로 보듯이 그냥 끝없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팔기에는 늦었다. 이제 이미 그냥 어차피 10만 원대 중반대 평단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50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면서 한번 4월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사실 이제 뭐 전환사채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엮여서 광무나 중앙첨단 소재가 마찬가지로 4월 정도까지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전환사채 자금도 이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엔캠도 여기서 뭐 쉬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크게 빠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엔캠 뭐 10만 원대 보유자분들 뭐 20만 원 중반대 보유자분들께서 여기서 이제 파는 게 맞습니다만 내가 평단이 정말 좋아서 10만 원 전후반으로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여기서 매도하시기보다는 이제 50만 원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면서 이제 50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다시 설정해 드리고 목표 이제 기간은 한 5월 전까지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평단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주셨어요. 조금 평단이 높다 하시는 분들은 이익을 챙겨보자. 평단이 충분히 여유 있게 싼 가격에 잘 사신 분들이라면 여유 있게 끌고 가보자라는 답변입니다. 뭐 50만 원에 5월 전 목표가 주셨으니까 일단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저희가 웹툰 쪽 얘기도 정말 많이 다뤘었는데 웹툰 쪽도 뭐 수정 앵커 브리핑과 진만쌤의 전략 그리고 제가 열심히 결제를 하면서 이쪽이 주가가 계속 관심을 받습니다. 웹툰주도 에이스 해주세요. 네,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실 이제 어제 좀 갭상했다가 좀 왔다 갔다 좀 주가 변동이 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정말 좋은 구간이죠. 지금 당장 오늘 이제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될 만한 기업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이제 저라면은 이제 대장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거고, 그다음 MBT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DNC 미디어, 미스터블루 다 지금 어떤 거가 더 오를지는 모르겠으면 다
다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초가의 DNC 미디어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 여전히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딱 좋은 시점에 잘 말씀드렸고 뭐 하루 이틀 이 거래 정도만의 수익이 많이 났는데 여기서 파시기보다는 트레이딩 영역도 진입이 돼서 직전 고점까지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좀 많이 밀린 종목 중 내에서 밀리의 서재가 조금 이제 많이 밀렸기 때문에 탄력이 조금 더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종목들 저희 잘 기억하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AS에 좀 더 시간을 쏟아봤고요. 또 다음번에 진맛쌤의 종목은 무엇인지 다음 방송 또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진맛쌤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